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1시 찾아오는 강한 녀석들. 오늘도 변함없이 강한 녀석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시장 분위기 보시면은 지난주 후반부터 좀 꺾여 있는 모습이 그래도 주말 지나고 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셨던 분들께 약간 실망스러운 월요일입니다. 등산을 할 때도요, 오를 때는 좀 물도 마셔가면서 속도 조절도 하면서 한참 걸리죠. 그런데 꼭대기에서 잠깐 희열을 느끼고 나서 내려오는 건 금방입니다. 시장 올라갈 때는 눈치도 보면서 속도 조절하면서 올라갔다면은 지금 4거래를 연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성큼성큼 내려오면서 현재는 2,500선 라인대 밀려 내려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내내 그럴까요? 이 하향 곡선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강한 녀석들의 분석 들으시면서 또 오늘 강한 종목까지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채워주실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상원 신기수 그리고 유세백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장에서 어떤 부분들을 봐야 되는지 각기 다른 시각으로 코멘트 꼽아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코멘트 확인합니다. 네, 강한 코멘트 나가고 있습니다. 신상호 전문가, 매가 될 것인가, 비둘기가 될 것인가, 유세벽 전문가는 외국인이 주고 있는 수급 상황, 신기수 전문가, 금리 정책 불안 확대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한 주 동안에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은 주 후반에 있을 잭슨홀 미팅입니다. 이 파월 의장의 연설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10시에 결정이 돼 있어서요. 아마도 월요일쯤에나 알게 될 예정인데 한 주 내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연준의 스탠스 과연 메인지 비둘기인지 상당히 좀 헷갈리는데요. 신상원 전문가 코멘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계속 지난주도 그렇고 뭐 이번 주도 계속 이 주말 오면서 그 연준의 이제 기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설왕설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조금씩 이제 이번 주에 그 잭슨홀 미팅이 잡히면서 26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일로 그 파월 의장 그 입에 이제 좀 주목이 되다 보니까 과연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 또는 비둘기적인 좀 이렇게 시장에 좀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을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좀 관심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시장을 살펴보다 보면은 지금 시장과 연준의 간격이 좀 큰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유가 대부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실제 매매를 하다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만 희망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대부분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가는 거를 원하는 것 같아서 모든 게 그런 우리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번에는 5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또 대부분 또 실제 어차피 이 자체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려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갈 때 가야 된다 이래갖고 매파적인 세인트루이스의 그 제임스 블라드 총재님 그분을 비롯한 다수의 이제 매파 위원들은 이제 75로 가야 된다. 세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약간 서로 원하는 것들이 겨우 0.25 차이긴 하지만 간격들이 좀 벌어지고 있으면서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우리 시장도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횡보장이 좀 예상되기도 하고요. 한 2450 부근을 지지를 잘 하느냐 그리고 상단으로는 253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 구간이 아마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움직임에 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 같고요. 또 좀 불안 요소로 계속 조금씩 생각을 했던 그 환율이 지금 1340원 근처까지 진짜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말에 제가 좀 환율 관련해서도 이렇게 뉴스나 이슈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일단 강달러 기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 주에는 이런 달러나 불안정한 시장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조금은 매매를 할 때 좀 한 템포를 뒤로 하고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작. 그리고 월요일 시장도 아쉽게도 그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관심을 가졌던 섹터들 좀 저점을 잘 확인하는지를 좀 보면서 또 원전이라든가 이제 월말 되면 이라크 원전 관련해서 이슈도 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런 원전 관련주라든가 로봇 관련주 지금 시장에서 추세가 죽지 않은 것들 수소 관련 종목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제 신재생 중에서 태양광하고 풍력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금요일인가 목요일 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수소 관련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리포트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소 관련 종목들이 조금씩 반응이 이제 금요일에 이어서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마침 오늘 그 호주하고 우리나라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거기서 수소, 천연가스 등에 대해서 에너지 협력을 좀 논의한다, 이런 회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소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을지훈련 시작됐으니까 당연히 북한의 동향도 좀 살펴보고, 이번 주는 조금씩 조심조심 살펴보는 게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준의 스탠스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네요. 매가 될 것인가, 비둘기가 될 것인가. 게시판에도 재미난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블루 실장님께서는 매가 비둘기를 잡아먹고 비둘기 갑옷 장착한 느낌,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아마 시장에 상당히 좀 이렇게 밀착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리고 SW님께서는 비둘기 코스프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FOMC 의사록이 공개된 그 디데이만 하더라도 속도 조절한다고 해서 비둘기파라고 해석된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다음날 밀리니까 또 갑자기 매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이 세 분의 시각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스탠스가 매다 하시면 빨간불 켜주시고요. 비둘기다 하시면은 초록불을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의 해석도 좀 흥미로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불이 많이 들어오는지 초록불이 많이 들어오는지. 먼저 신상훈 전문가의 오늘의 코멘트였으니까 빨간불 먼저 잡아주셨어요.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스탠스는 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제가 계속 강조를 이게 해드렸던 제 기조도 지금 계속 올리는 단계인데, 네. 이게 얼마를 올리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덜 올리면은 비둘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고 그 방향으로 가고 싶은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게 때리느냐, 조금 약하게 때리느냐, 어차피 때리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매라고 해서 그러니까 매와 비둘기로 확 나누는 게 아니라 매긴 매인데, 조금 지금은 발톱을 감추고 비둘기적인 발언을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는 거지만, 어차피 지금은 매가 계속 이렇게 상주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도 빨간불을 주셨어요. 네, 타겟팅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에 네. 따라서 지금 빠르게 치고 간다라기보다는 어쨌든 비둘기보다는 매에 가깝지 않나라고 싶어서 이 빨간불을 누르게 됐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0.5%포인트 인상할 것 같다. 현재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물론 연말에 이 목표 금리 같은 경우는 어떤 수순으로 맞춰지든지 동일할 텐데, 지금 0.75를 올리느냐 0.5%를 올리느냐, 여기에 있어서 0.75를 올리는 게 매 아닌가요? 그쵸. 0.75를 올리는 게 매인데, 지금 7호를 올릴지 0.5를 올릴지 모릅니다. 모르는데 결국에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상 매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신기수 전문가님도 동일하게 매로 보시는군요. 예, 저는 이제 9월 달에 0.75를 올리거나 0.5를 올리거나 그거 둘 다 매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올해의 금리를 10월, 11월 달은 거의 0.25이기 때문에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냐 비둘기냐, 이제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 기조가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연준위원들이 바꾼 바가 없어요. 사실 시장에서 기대가 내년도에 좀 금리 인상을 멈춘다든가 오히려 금리를 인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대가 시장에서 너무 일찍 좀 대두가 되면서 기대치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 거지, 실제로 연준 입장은 지금도 고인플레이션은 계속 될 거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도 금리 인상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변한 게 없다, 계속 매였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분이 나란히 현재는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작년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당시 비둘기파적인 발언이기는 했지만은 결국에는 틀렸죠. 시장에는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땐 독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연준, 시장의 약일까요, 독일까요? 물론 지금 인플레를 잡아준다는 측면에서는 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시장 충격이 좀 더 크지 않을까? 한 가지 액션에 있어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텐데, 세 분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매파적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연준의 이런 흐름, 과연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뭐 다 감안을 해야 되겠죠. 잘하고 있다 하시면은 청신호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은 연준에서 속도 조절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빨간불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분의 신호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그래도 시장에 감내할 수준이고 인플레도 잘 잡아주고 있다. 아마도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은데 세 분의 의견이 계속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신규수 전문가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잡아야 됩니다. 먼저다? 일단은 잡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연준에서 이런 스탠스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시장 가격이 빠지면은 이거를 또 이제 좋은 신호로 볼 거고요. 또 시장 가격이 좀 올라오면은, 이분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는 듯한 이제 또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박스권 상단,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2차 목표가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려감이 있지만 또 가격 조정이 좀 들어오게 되면은 이분 또 좋은 얘기들이 또 많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유세벽 전문가도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이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많이 저점 대비해서 6월 말부터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국면은 맞고요. 여기에서 더 치고 나갈 것인가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번 주가 이제 다음 주에 방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도 의견 주시죠. 네, 뭐 다 동일한 의견이긴 한데 지금 하는 게 오히려 더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빨리 주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9월에 75bp를 올리고 매파적인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발언은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한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액션과 그리고 또 이런 립 서비스의 간극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0.75 올리더라도 약간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 사이에서 행간을 좀 읽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신상호 전문가의 코멘트 알아봤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신기수 전문가의 코멘트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도 금리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좀 연결 지어 보겠습니다. 금리 정책 불안 확대입니다. 이번 주 국내에서도 금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 후반에는 연준 위원들의 여러 가지 발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치고 있다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반등이 나온 데는 뭔가 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그래서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연준의 이제 금리 정책이 조금 완화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대감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면서 가격에 많이 반영이 됐고, 또 이제 주식시장의 기대라는 것은 불안도 그렇고 기대도 그렇고 늘 현 상황보다는 좀 앞서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의 기대가 좀 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국채 수익률이 좀 빠지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불안감들이 재확산되는 이제 이런 구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잭슨홀 미팅 때 그러니까 과연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거에 이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이제 하나의 관심사가 됐고, CPI도 정말 인플레이가 정점인가를 이제 또 한 번 확인하려는 9월달 CPI 발표되는 것도 봐야 되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추석 연휴도 있고 하니까 9월 증시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혼재된 상황에서 상방은 좀 막혀 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것이 좋을 거다. 또 이제 그게 그렇게 될 거다라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좀 드렸죠. 일단 S&P 500 차트를 좀 보시면요. 지난주에도 제가 차트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이런 데 닿게 되면은 한 번에 바로 못 갑니다. 그럼 쉬어야 되는데, 쉬는 데는 또 핑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제일 적절한 것은 이제 금리 인상, 뭐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요번에 빠진다면은 늘 이렇게 좀 약세 구간에 베어 마켓 랠리는요, 생각보다 좀 깊은 조정이 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빠질 수 있냐면 4,100선까지는 일단 열어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51선 부근입니다. 많이 빠지면요, 저는 4,000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이번에, 그렇게도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잭슨홀 미팅 때 파월이 보통 상황으로만 얘기를 해도 시장은 매파적이라 그러면서 한번 흔들리는 게 4,100일 거고요. 파월이 정말로, 단어 중에 조금이라도 긴축을 좀 더 유발하는 듯한 매파적인 단어가 나오게 된다면 4,000까지도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매수는 잭슨홀 미팅 이후로 좀 미루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정 부분 저는 현금화가 좀 필요한 구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빠질 때는 분명히 반등이 나옵니다.
저점을 또 깨고 내려갈 일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하락 구간이라든가 증시가 쉬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유망 섹터 모아 가시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유력하다 보이고요. 다음 주부터 모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반도체 쪽이 저는 이번에 그 삼성전자 좀 꿈틀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아마 시장 반등이 다시 나오게 되면은 반도체 쪽에서 아마 이제 또 이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고요. 또 삼성전자 투자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 모아갈 만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이 재차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하반기 때는 이제 2차 전지하고 바이오가 주도 섹터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외국인들이 지금 최선호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국 인플레 감축법 수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에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바이오 쪽도 제가 학회 모멘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9월 미국 암학회 있고요. 10월엔 유럽 종양학회, 11월에는 면역 항암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회 모멘텀 중심으로 보시고요. 또 이제 건설하고 원전 쪽은 사우디 정상회담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게임하고 콘텐츠 쪽은 신작에 기대는 섹터죠. 그러니까 하반기 때 신작 모멘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종목별로 선별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하고 자율주행은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은 이쪽도 잡아줘야 됩니다. 이제 뭐 무인 공장, 지금 공장 어떤 분야든 공장 증설되는 거는 다 무인 공장화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인건비 너무 높고요. 사람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무인 공장화 될 거고요. 또 중국 쪽에서 바이두에서 자율주행 시작을 할 거고, 또 하반기 때 아이폰 나오면서 애플 쪽에 또 애플카 얘기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멘텀이 계속 남아있다 보이기 때문에 이런 쪽들을 이제는 조정 구간에 진입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참고 다음 주부터 매수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종목별 모멘텀 플레이 이 부분은 또 지난주부터 계속 조정 시에 많이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또 눈여겨볼 만한 재료가 있는 부분들 이렇게 점검을 해주셨네요. 게시판에 미국이 0.75 올리면 우리나라는 0.5%포인트 올려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금통위가 있어서 또 국내 금리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역전은 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2.5%대고요. 우리가 2.25%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국이 0.75를 올린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가뜩이나 근래 들어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7% 정도까지 기록하면서 내부적으로도 사실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과연 이번에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지, 0.25 초록불, 0.5 노랑불, 0.75 빨강불 주시면 되겠습니다. 0.75 뭐 그 이상을 혹시라도 생각하신다면은 동일하게 빨간불을 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 지금 환율도 14년 4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될 것인가, 세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초록불이 두 분이고요. 노랑불이 한 분 있습니다. 유세벽 전문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0.5를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네.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0.25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요.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강달러기죠. 이거는 우리 요인이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인 거죠. 아무래도 유럽이라던가 아니면 중국이라던가 이런 데서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랑 같이 동반 상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렇다라면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이게 잡힐 것인가? 1,300원대는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0.5를 밟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시장 충격이 우리나라는 더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금통위도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0.25를 안전하게 좀 밟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0.25를 했을 때 그러면 그 갭은 더 벌어지게 됩니다. 현재 25bp에다가 만약에 0.75를 올린다면은 거의 0.75%포인트 차이가 나는 건데, 외국인 수급 괜찮을까요? 외국인 수급은 아무래도 아까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일시적으로는 뭐 이게 갭이 뭐 벌어진다 줄어든다 해가지고 해소될 것 같진 않고,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도 CPI가 10이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유럽발 그리고 중국발 이런 문제들이 너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섣부른 예측을 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좀 기대를 하면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현재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급격하게 하느니 올리는 건 좀 힘들지 않을까, 유세벽 전문가의 의견이었는데요. 신상훈 전문가님도 비슷한 시각이신가 봐요. 초록불을 주셨네요. 네, 그러니까 50 이상은 올려야지 그 이론적으로 이제 맞아 떨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실제로 또 다른 저 이제
유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더 추가로 다른 걸 얘기를 하자면 또 새로운 정권 초기고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담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그래서 0.25 정도에서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는 좀 머물러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바닥권, 지금 30%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한은은 독자적인 행보를 취한다 하지만 현 정권 하에 있는데 여러모로 좀 다각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신기수 전문가님 의견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신기수 노란불이 전문가님. 0.5죠? 네, 0.5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지금. 네, 그것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노란불 드렸는데, 네. 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은이 네.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저는 한은의 스탠스와 관련 없이 원화는 너무 싸져 있고 달러 너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그다지 뭐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한은 금통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우리 한은에서 어떤 금리 결정을 내릴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런 부분보다는 기조 속에서 워낙에 달러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신상훈 전문가 지난 이 시간에 이 원달러 환율 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당초에 1340원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빨간불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안 올 것 같았던 지금 레벨 때까지 거의 다 올라갔는데 네. 여기서 업사이드 더 열어 두시겠어요? 아니면은 그렇다면은 이제 조만간 꺾이지 않을까라는 시각이세요? 우리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지금 올라가던 반등의 이 흐름에서 1340원을 제가 예상했던 건 아닌데, 네. 134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자체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달러를 강하게 하는 게 뭔가 다른 요소도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도,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관계에서도 보면은 조금 뭐 사우디에 또 그렇고 약간의 갈등 요소가 있는 나라들이 미국하고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힘으로 미국이 국력으로만 이렇게 힘을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달러가 기축통화기 때문에 그걸 갖고 되게 무기화하는 게 전 있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실제로도. 그걸 또 러시아나 중국이 흔들려고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이 그래서 뭐 자기네 걸로 한다 그래서 네. 뭐 디지털 위안도 하려고 하고 뭐 이랬는데, 미국은 일단은 뭐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 중심이 미국일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놓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또 바이든도 그렇고, 바이든이 이렇게 강한 이미지는 아니셨잖아요, 바이든 대통령. 근데 이번에 뭐 인플레 감축법 통과하면서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강한 아메리카라는 거를 또 좀 어필을 하려면 달러가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 주면 그게 또 더 중간 선거나 이런 자기 입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지정학적 관계에서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우리한테는 우리 국내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원달러 환율은 게시판에서도 지금 관심이 많으세요. 1330원대 후반까지 왔는데 현재 정세를 감안해 봤을 때 신상훈 전문가도 좀 더 업사이드가 분위기 따라서 생길 수도 있다. 가능성을 좀 열어놔 주셨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얘기해 봤고요. 중국도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쉴 때 중국 쪽에서 깜짝 금리 인하 발표했습니다. 사실 중국은 기준금리라고 딱 정해진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좀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MLF를 활용한 금리를 지난 15일에 전격 인하한 거고요. 오늘은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LPR이죠. LPR 인하도 발표가 됐습니다. 대출 우대금리, 사실상 기준금리 격이라고 불리는 LPR 오늘 인하 조금 전에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요. 중국의 그럼 이런 금리 기조는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청신호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럼 빨간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타국의 환율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바로바로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시각과 이런 해석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이렇게 주시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청신호, 지금 중국이 금리 인하한 건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네, 뭐 나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크게 뭐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
크게 뭐 중국을 많이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물론 뭐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한다는 뜻은 그만큼 경기가 또 안 좋아졌다라는 이제 일종의 우회적인 신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중국이 어쨌든 경기를 살리겠다라는 경기 부양 의지 같은 것들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뭐 나쁠 일은 없다. 하지만 또 이제 크게 뭐 그 좋을 일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뭐 나쁠 일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초록색 드렸습니다. 근데 근래 들어서 원화는 위안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위안화가 또 약세 움직임이 굉장히 뚜렷하기 때문에 우리 원화도 달러화 대비 이런 약한 움직임을 나타낸다라는 해석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경우에는 위안화가 더 약해지고 원화도 따라서 약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약해질 만큼 이제 원화는 너무 많이 빠졌고 거기에 비하면은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게 되면 주식시장에서의 수급을 보게 되면은 네. 원화 빠지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좀 양반이에요. 맞아요. 오늘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이 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심도 이제는 환율에 많이 연동되기보다는 시장 자체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뭐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유세익 전문가님은 지금 중립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원인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해? 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얘네들이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인가. 근데 솔직하게 못 믿겠고,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련해서 좀 반반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신상훈 전문가님도 노랑불이세요? 네, 저도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경기가 안 좋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니까 신 전문가님 의견에 이제 동의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미국에서도 또 달러에 대해서 또 가치를 더 올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는 여기저기 치이다 보면 우리한테는 과연 이게 좋은 것일까? 맞아요. 네, 그런 게 걱정이 됩니다. 여기저기 껴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아리송합니다. 네, 환율이라는 게 또 금리 결정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으면 안 좋으면 같이 좀 봐주셨는데요. 그럼 세 번째로 유세백 전문가의 코멘트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반영한 게 수급으로 드러나게 마련인데요. 외국인이 수급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어요. 현재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원달러 환율 이렇게 오르는데도 일단은 닷새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환율 부분 관련해서 외국인 수급이 아무래도 방향성을 쥐고 있지 않을까, 키를 잡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에서 2007년에는 기관들이 들어 올렸다라면은 2020년에서 21년 이 코로나 이후에는 개인들이 아무래도 크게 들어와 주면서 지수를 좀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외국인들 지분율이 30% 미만입니다. 29%대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환율은 진짜 그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1,300원 위로 쳤던 적이 3번 있는데, 닷컴 버블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 지금 이 시기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1,340원 뚫느냐 못 뚫느냐 이 부분보다도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를 느끼고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물 포지션에서 조금 매도하고 있고, 지금 코스피 시장에는 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키를 잡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달러의 강세는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이 아니다. 그렇다면 외부적인 요인이다. 아까 벌써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스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 대외적인 변수들 이와 같은, 그리고 유럽이 아무래도 되게 큰 문제죠. 지금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뭄 장난이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에너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25일 날 뭐 방향성이 결정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는 한 템포 좀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고, 2450포인트를, 코스피 기준으로 2450포인트를 깨지만 않는다라면 2550포인트 이 구간, 박스 구간을 좀 거쳐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780포인트에서 830포인트 이 안에서 좀 변동성을 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경기 둔화를 감수했는데 인플레 통제의 의지를 재차 강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결정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증시가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좀 보여줄 것 같다.
결국에 시장에 관심사는 온통 이쪽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명분을 만들려는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개별 장세다. 이제 실적 그 시즌이 이제 끝났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완전히 개별 모멘텀 플레이를 할 텐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바이오 관련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9월 초에 가남 관련해서 이게 이제 스케줄이 있습니다. 지금 중간 발표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아마케 관련해서 모멘텀을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주요 저항 라인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원하게 시장을 리드하지 않을까, 개별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오노기 제약과 연결되어 있는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번 좀 눈여겨봐야겠고, 바이오는 제가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다만 이런 스케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G랑 포스코를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측면으로는 20만 원대면은 충분히 매수 구간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더블 관련해서 26일 날 또 스케줄이 있죠.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파인테크닉스라던가 KH바텍, 세경하이테크 뭐 이런 종목들도 많이 눌려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말간에 뉴스를 봤는데 인도에서 판매량이 이제 예상치가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고, 지금 오늘 많이 움직였었던 쪽이 이 사료 쪽 그리고 가스 쪽 있는데 저는 사료는 다소 리스크가 있겠다. 계속적으로 부각은 되겠지만 관심은 가지되 요 부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스 관련해서는 LX 인터내셔널이라던가 아니면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현대코퍼레이션 이렇게 좀 대형단을 좀 보시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제 풍력, 태양광 이쪽, 그리고 원전,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멘텀이 살아 있으니까 이쪽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비교해 보고 선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2차전지 관련주 가운데서는 이거 지주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LG 그룹 내에 있는 LG 2차전지? 화학이라던가 아니면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쪽, 근데 LG 화학을 좀 긍정적으로 많이 바라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을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또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숨고르기 구간에 접어들면서 개별 종목 장세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상세하게 찾아봤습니다. 게시판에 머니스트님께서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바이오주는 주기적으로 학회가 있어도 크게 영향은 없는 듯해요. 예전에 뭐 거의 한 5년 더 된 것 같은데요. 한미약품에서 잭팟을 터뜨리고 그 다음부터는 증권사 레포트도 그렇고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학회 일정을 거의 꿰다 싶을 정도로 달력에 써놓으시면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그런 기억이 꽤 오래됐습니다. 바이오 이제는 이 학회 모멘텀이 좀 제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신기수 전문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는 좀 달라졌을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예. 네. 학회 모멘텀을 현재 시점에서 이렇게 주목해봐야 되는 이유, 그리고 예전에는 별 영향이 없었는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보시는 이유 알려주세요. 학회 모멘텀이 안 듣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 코로나 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이오 전체가 코로나 관련주로 다 엮여버렸기 때문에 학회 모멘텀 이런 것들은 전혀 안 들었는데 올해 상반기 때까지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그 8월달, 이번 달 초죠. 이제 페아마켓 있었는데 그때 이제 페아마켓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게 이제는 신호다.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들에서 매기가 좀 빠지고 했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이제는 학회 모멘텀이 이번 하반기부터는 좀 듣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도 조금 전에 원래는 관심 있는 섹터는 아닌데요 하시면서 오늘 관심 개별주 가운데 맨 위에 바이오주부터 출발을 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이번 학회 모멘텀은 그래도 짧게라도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짧게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주들이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특허 관련해서 거의 기간 만료가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언가 신약이 한번 빵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기술 이전이라던가 이런 게 가능한 종목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정말 크나크게 상승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박스일바이오 같은 경우 너무 많이 올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약바이오를 할 때 나는 좀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CMO나 위탁 생산 쪽 하는 종목 많이 보시고, 그리고 또 아니면 짧게 모멘텀 플레이 하겠다 그러면 학회 발표 일정 있고 초록에 나온 업체들을 많이 보실 텐데, 그럼 유세벽 전문가님은 후자 쪽이 좀 더 좀 알차다 이렇게 보시는 거세요? 저는 항상 바이오주 두 종목 본다 그랬는데 셀트리온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두 종목은 학회 모멘텀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네, 직접적인 관계는 약하잖아요. 없지만 저는 안정적으로 실적 찍히고 이런 종목들을 네.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바이오는 한 방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근데 저는 그쪽은 네. 눈만 두고 있습니다. 눈만 보면서 네. 네, 그래서 대응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런 네. 것도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강한 코멘트 알아봤습니다. 세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또 종목군들도 어떻게 잘 달리고 있는지, 지난주 후반부터 좀 시장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 추천주들 비 잘 피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면 현재 티켓 보유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만나보시죠.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으로 문 열었습니다. 약재 속에서 국내 증시는 또 어떤지 오늘은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바이오가 코로나19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에 속도를 내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이정우 전문가의 티켓 획득 종목이죠. YG 엔터테인먼트도 블랙핑크의 핑크베놈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서 1억 뷰를 달성하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상장 첫날인 종목들이 눈에 좀 띕니다. 코스닥에 입성한 대성 하이텍이 장 초반 64%나 급등하기도 했고요. 코스피에 입성한 소카는 아직까지 공모가를 하회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과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국내 시장 상황 좋지 않습니다만 이번 주 강한 녀석들과 함께 시장 흐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 체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1위를 지켜낼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유세벽 전문가. 네, 25장으로 여전히 1등이고요. 또 이정우 전문가, 이번에는 1위를 뺏을지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이정우 전문가 21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윤겸 전문가 17장, 네, 신기수 전문가 11장, 신상원 전문가 1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강한 녀석들에는 또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렇게 해서 추천주들도 일단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뺏기지 않고 이런 장세에서는 방어 잘 지키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오늘 장 어떤 강할 종목군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지 먼저 그 종목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세 분이 골라온 종목, 신상원 전문가 범한 퓨얼셀 수소죠. 유세벽 전문가 CS베어링 풍력이고요. 신기수 전문가 덕신하우징 건자재, 이렇게 각기 다른 색깔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신상원 전문가의 범한 퓨얼셀부터 보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을 해주실 때도 우리나라와 호주 간의 에너지 협력 일정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수소 범한 퓨얼셀 어떤 점 좋아 보이세요? 네, 일단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흐름인데 아직 안 움직인 신재생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주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에서도 그런 수소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이렇게 뉴스도 나왔었고, 또 오늘 호주하고 그런 협력 회의도 있고, 그리고 이 범한 퓨얼셀은 수소연료 전지 기술 개발 및 이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잠수함 수소연료 전지를 상용화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 정책하고도 좀 맞물려서 움직이는 게 있고, 우리나라 새로 지금 정권 열면서 국정과제 중에 21번째가 수소에너지를 이제 활성화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 정부하고 상관없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오는 그런 정책 중에 하나 들어가는 게 또 수소이다 보니까 수소 관련주를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이 범한 퓨얼셀을 갖고 왔는데, 신규 상장할 때쯤이 시장이 좀 안 좋을 때였어요. 그래서 재미를 속된 말로 재미를 못 보고 계속 밀렸는데, 물량 해소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는 해소하고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늘어나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주 전에 두산 퓨얼셀이나 S 퓨얼셀이나 이렇게 같이 섹터가 함께 움직인 이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이 테마주 섹터가 이제 동일한 애들은 같이 움직일 때가 제일 좋은 건데, 마침 미국의
그 인플레 감축법하고 연결이 되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에 가져올 때보다는 가격이 조금 올랐는데 현재가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좀 시장가로 먼저 진입을 한 다음에 밑에 뭐 3분할이든 2분할이든 이렇게 나눠서 대놓고 천천히 따라가도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가 뭐 진입 가능하고 목표 주가는 한 45,000원 이상으로 이렇게 잡아서 가볼만 합니다. 그리고 손절가를 33,800원 정도를 잡고 진입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소 전반으로 좋게 보시는 거세요? 전반은 이제 좀 먼 얘기고요. 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막차를 타고 또 이렇게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걸 준비해봤습니다. 순환매가 어느 정도는 좀 닿지 않을까. 네. 그 중에서도 범한 퓨얼셀을 그럼 토픽으로 보시는 건가요? 실제로는 탑티어는 두산 퓨얼셀인데 우리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주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력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공모가를 현재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이 4만 원의 공모가가 잡혔었는데 현재는 이 부분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점검하겠습니다. 신규 상장주는 늘 이 보호예수 물량 풀릴 때 한번 좀 움찔하는 게 있는데 6월 17일에 신규 상장해가지고 3개월짜리 물량이 조만간 풀릴 텐데요. 이 괜찮을까요? 물량이 풀려도 지금 그 거래가 들어온 거를 봐서는 신규 상장 그 가격까지는 그래도 가고 나서 차익 실현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 주가도 한 45,000원 정도에서 딱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좀 현재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병합포였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시가에서 지금은 시장 대비 강합니다. 3% 정도 오르는데요. 약간 사두시고 또 밀릴 때 분할 매수 전략 이 부분은 강조를 해주셨어요. 목표 주가는 45,000원대 그리고 손절 라인은 33,500원 범한 퓨얼셀이었습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CS 베어링 유세벽 전문가가 가져오셨네요. 네. 원래라면은 CS 윈드를 들고 와야 되는데 얘는 좀 자극적인 종목입니다.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 감축법 통과로 이제 생산 세액공제의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변동성이 좀 극심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CS인데 자회사인데 시총이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작은 회사고 하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단기적 추세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성 기준 잡고 대응을 한다라면 빠른 시간 안에 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CS 베어링 자극적인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은 아무래도 이제 GE에서 14년 동안 계속적으로 GE의 그 베어링을 공급을 하고 있었지만 고객사 다변화, 베스타스라던가 지메스라던가 이쪽 글로벌 풍력 업체들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했고 그리고 이제 비중 확대 전망 이런 것들이 오늘자로 또 리포트가 나와줬어요. 거기에 따라서 저는 이 종목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손절가로는 11,000원 라인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14,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하면서 매수 가격은 지금 현 가격대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주셨어요. CS 베어링은 사실 차트를 보면은 예쁘게 추세를 훼손하지 않고 오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역으로 밀린 게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세벽 전문가님은 어떤 코멘트 해주시겠어요? 지금 뭐 차트 자리적으로는 저는 추세, 단기적인 상승 추세에 살아 있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냐라고 했었을 때 12,000원 구간에서 좀 놀던 종목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것 아닌가라고 했었을 때 저는 단발성으로 빠르게 치고 빠지려면 이런 종목을 선택해야 된다. 단 장기적으로 보려면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CS 윈드라던가 아니면 지금 많이 고가거래에 있는 풍력에서 전 탑픽은 3강 MNT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죠. 그래서 CS 윈드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종목
자극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너의 성격을 확실하게 좀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꾸준히 좀 가져갈 만한 종목이 아니라요. 흐름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는 종목도 함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유세벽 전문가는 거기에 걸맞는 CS 베어링을 보자. CS 베어링 오늘의 추천주 나왔습니다. 현재가에서의 매수 접근 권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14,000원이고요. 다만 손절 라인이 타이트합니다. 11,000원권 설정됐습니다. CS 베어링도 받고 다음에 이 건자재 쪽 나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덕신하우징 어떤 점 좋게 보시나요? 예, 덕신하우징은 이제 건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보통 이제 테마처럼 움직이는 경향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실적이 좀 담보되는 종목이 몇 없어요. 근데 덕신하우징은 실적이 좀 이제 나오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생산하고 뭐 이제 그런 쪽인데, 우리나라에서 데크플레이트 기술 중에서는 덕신하우징이 제일 뭐 나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2분기 때가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50%가 잘 나왔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19%, 820%니까 이거 9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1분기 때보다도 엄청나게 잘 나왔고,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고 실적이 담보가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제 하방이 좀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다. 흔들리더라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현대건설도 그렇고 국내 주택 수주가 지금 최고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되면은 물론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은 국내 주택에서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이제 건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국내 주택 수주가 최고라면은 하반기 때 또 내년까지도 그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번에 정부가 이제 250만 호 공급 계획 낸 다음에 오히려 빠졌어요. 건축주 전반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이제 어떤 재료 노출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은 중기적으로는 호재로 봐야 됩니다. 법률 같은 거 만드는데 한 1년 걸리고요. 그래서 한 내년쯤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호재거리가 될 텐데, 그거는 뭐 어쨌든 중기적인 호재거리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건자재나 건설주들을 지금 접근할 때는 뭐니 해도 이제 사우디 네옴시티 그걸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5천억 달러 예산이고요. 이게 650조입니다. 서울시의 43회 규모입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이제 건설 어떤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우리나라가 중동 쪽에서 건설 뭐 회사로 하면은 뭐 그쪽에서 업력도 너무나 많고 중동 쪽에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들한테 거는 신뢰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기 우리나라가 뭐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 우리나라 업체들이 참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우디하고 한국 정상회담이 11월 달에 잡혀 있고 이때 네옴시티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기간이 남아 있어서 지금 쉬는 구간에 잡아주면 건자재들 올라갈 거고요. 덕신하우징은 그 중에서도 실적도 되고 또 상당히 좀 변동성도 있는 편이라서 올라갈 때는 탄력 있게 또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 구간에 있기 때문에 매수는 현재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000원에서 3,000원 박스권을 달리고 있죠. 목표가는 박스권 약간 아래, 상단 아래 2,800원 잡고요. 손절가는 2,05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옴시티 이 부분이 여러 보도에 좀 나오면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국내 기술력 좋은 건설업체들이 현지에 가서 플랜트를 짓고 건물을 지으면 건설사들은 호재인 건 알겠는데, 건자재들은 워낙에 무겁잖아요. 예를 들어 시멘트 같은 경우도 현지에서 조달을 하는데, 데크플레이트나 이런 건자재를 과연 국내산을 배를 싣고 가서 중동에서 쓸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건자재주들도 이 네옴시티에 따른 수혜주인가? 신기수 전문가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런 건? 예, 그 하나하나 따지면은 사실 바이오는 움직이면 안 되고, 그렇게 실적이 실제로 연결될 것 같으면은 지금 움직일 종목이 없죠. 네. 예, 중요한 거는 이제 건설 섹터가 다 움직일 때, 덩다리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 생기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이런 건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이제 탄력 있게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멘텀 플레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가 그것은 꼭 실적이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도 하나의 심리고 또 이제 스토리로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간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생각이 너무 많으면 이를 그르칠 때가 있어요. 제가 좀 그렇기는 한데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일단 분위기 타고 재료가 그 업황 내에서 있기 때문에 겹불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덕슨 하우징이고요. 현재가에서 접근 가능하고 목표 주가는 2,800원, 손절가는 2,050원으로 설정됐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강할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이즈가 조금은 좀 작아졌고요. 단계 빨리 달릴 수 있는 종목군들로 세 분이 고심 끝에 골라주셨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방송 외에도 또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상원 전문가님 4시 반에 공개 방송하신다고요? 네, 오늘도 장이 끝나고 나서 오늘 살펴볼 차트들, 종목들 찾아보고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종가 기준에서 움직임이 괜찮았던 것들을 잘 공부하다 보면은 일주일 이내 또는 2주 이내 시세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시장을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시 30분입니다. 신상원 전문가와 함께하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그래도 장 초반에 9시 구간 대비로는 낙폭이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 저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2,470선대 초반인데요. 외국인은 그래도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 포지션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닥이 쌍끌이 매도입니다. 외국인 매도가 조금씩 줄어드네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805포인트, 양시장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 남은 시간도 토마토TV와 함께 오늘장 외롭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든든히 지켜주세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펀드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점심 든든하게 드시고요. 오후장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